자, 이번에는요. 우리와 일본 계속해서 레이더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한국 레이더를 쐈나?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했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문제, 초계기의 비행 문제 두 가지 공방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 초계기 하강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전자광학 추적 장비로 관찰한 거지 문제가 된 레이더를 쏜 게 아니다. 이게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사격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확인했다. 그리고 초계기는 군함과 일정 거리 유지해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고 관계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요. 이것 때문에 더 꼬이고 있습니다. 정우갑 위원님. 이게 이 사태가 마치 정치권에서 어떤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좀. 네, 저는 이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리 예. 정부와 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한편에서는 그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구조 작전을 펴는데 왜 일본의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했는가에 대한 이런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를 쐈느냐 안 쐈느냐 여러 가지 그쪽으로 흘릴 것이 아니라 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얘기가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이 좀 정치적인 함의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수혜를 공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일본의 과거사 문제 우리 계속 이제 그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경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과 계속 갈등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바로 인접국 또 일종의 한미라는 전략적 틀 속에 있는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향후 우리 어떤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경제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지호 교수님. 네. 일본 문제에 좀 통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사실 일본하고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 관계로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이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한일 감정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는 뭐 서로 지금 주장이 전혀 엇갈리고 있으니까 진실 게임 양상인데 지금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이 문제도 작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일단 증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군은 레이더 운영 현황에 있다. 그리고 또 녹화 자료도 있다. 그리고 승조원 증언도 있다. 이런 걸 얼마든지 증거 자료 내놓을 수 있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일 군 당국자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서 풀 문제지 뭐 성명전으로 그렇게 해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역시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이 지금까지 굉장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지만은 역시 적절한 시점에 만나서 양국 지도자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와 일본은 몇 년 전에 이제 군사 정보를 서로 뭐 교환하고 이런 문제까지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림없는 얘기로 지금 비춰지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며칠 동안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입니다. 트럼프 성탄 전야의 트윗 난사. 난사란 표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건 이상 트윗을 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그것도. 자, 미국 언론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분노한 리어왕 같다. 분노한 리어왕. 내용 좀 보겠습니다. 셧다운 사태로 나홀로 백악관에 본인 스스로 나홀로 백악관에 있다.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 불쌍하다고 또 표현도 했어요. 연준, 우리로 치면 중앙은행쯤 됩니다.
점수 못 내는 10만 센 골퍼다. 이런 비난의 글도 남겼고요. 합의 원치 않는 민주당은 미쳤다. 이렇게 또 비난도 합니다. 4시간에 걸쳐 10여 건 글을 올렸다. 그래서요, 많은 언론들이 자제력 잃은 모습에 국정이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동적 성향이 심화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걱정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아이들의 전화를 받아서 산타크로스가 지금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관습이라고 합니다. 또 미풍양속일 수 있는데, 그런데요, 거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아직도 산타를 믿니? 동심에 찬물 끼얹은 트럼프. 굳이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산타 위치 묻는 7세 아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다. 그래서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화통화를 여러 명의 어린이들과 하는데 그중에 한 어린이한테는 너는 아직도 산타를 믿니? 산타가 어디 있느냐고 궁금해서 전화한 어린이한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요. 그러면 직접 영상을 좀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ll, Merry Christmas. Are you still a believer in Santa? Because at 7 it's marginal, right? 네. 이수희 변호사. 네. 글쎄요. 어느 나라 이제 국가정상, 수상 내지 이제 대통령이 어린이하고 통화할 때 저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 기사 밑에 댓글들을 봤어요. 예. 트럼프답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영어 현지에서 예. 뭐라 그럴까요? 본토 영어에서 예. 이 마지널이 7살이면은 우리나라는 9살일 수가 있잖아요. 저기는 나이가, 그렇죠. 나이가 좀 우리하고 다르죠. 계산하는 게 다르면. 그러면은 산타를 믿을 나이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경계산성에 있다. 네, 경계. 그래서 뭐 산타를 저기도 지금 보면은 예. 7살이 한 60%, 9살이 한 30% 정도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데 5살 넘어가면 이제 의심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난다는 네, 소리네요. 뭐 그래서 이제 마지런이라는 표현이 나왔나 봐요. 예. 근데 이 행사 자체가 예. 1955년에 이 노라드라고 하는 그 본부가 있는데 예. 이제 여기가 레이더로 뭐 이런 위치를 뭐라 그럴까요? 군사 기구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어느 백화점에서 산타 정보를 알려준다는 이런 이제 좀 재밌는 광고를 실었는데 예. 그 한 아이가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 군사기관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화를 때마침 받은 대령이 아이가 산타가 어디쯤 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또 동심 파괴인데 그게 아니고 그 대령께서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시다, 산타가. 그걸 알려준 거예요. 예.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 대통령 그러면은 부부가 산타가 지금쯤 어디 오고 있다라고 트럼프 알려주는 대통령 거예요. 그 전통을 그냥 깨버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때 멜라니아 여사는 뭐 사하라 사막에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알려줬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댓글 그대로 트럼프답다. 그래서 굳이 저걸 이렇게 까칠하게 볼 건 아니고, 뭐 9살 나이면 우리로 치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자, 지금 트럼프답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많은 나라들에게는 저런 모습도 약간 돌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 협상 부분인데요. 그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공백이죠? 사태도 또 빨리가 됐습니다. 이 공백에 방위비 분담금 비상 걸린 서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자 나라 군대에 보조금을 미국이 주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선전포고한 셈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은 매티스 장관이 완충 역할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돌출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 또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방위비 협상 지금 난항에 빠졌습니다. 원래대로면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미 뭐 시간은 지났고요.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조기 타결 만만치 않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때문에 가지고 있는 딜레마, 예. 저는 트럼프 딜레마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요. 예. 그 트럼프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딜레마를 잘 극복하려면 전략적인 현명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들을 살펴봐도 지금 성탄 전야의 트윗 난사, 예. 난사 이거 좀 약간 감정적인 단어잖아요. 이런 거 저희 우리나라는 좀 약간 현명하게 이런 네. 것들을 좀 표현할 때도 할 미국 필요가 언론들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요즘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뭐 전면전이죠. 예. CNN 기자한테 뭐 마이크 내려놔서 니네 회사 운영이나 잘해라 예. 이런 얘기도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그 금도를 넘어선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 편승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정을 이용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또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도 또 현명하게 우리가 또 지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우정을 이용했겠습니까?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군을 두고 그렇죠. 있는 거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럼요. 존재하고 전략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버퍼존. 예. 이게 중국과의 대결 지점에서 예. 우리를 버퍼존으로 좀 이렇게 좀 예. 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 예. 거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번영, 예. 그다음에 경제, 뭐 협력, 그다음에 이제 좀 뭐 환경 보존 이런 국제적인 이슈에서는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안 좋은 쪽의 그 요소고요. 예. 그리고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또 보면은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완전히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 예,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언론도 그렇고 외교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외교 관계는요. 예. 외국에서 이게 조참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거기에 예. 관련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좀 목소리를 일관되고 통일되게 좀 가져가는 어떤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과 위원님,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전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좀 활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단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9천억 원 넘게 매년 내고 있는데 이걸 미국 쪽에서는 거의 50% 이상 올려달라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대처할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는 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수치가 50% 이상이란 그 예. 막대한 것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움이 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차분한 그 냉철한 외교야말로 이제 냉철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동맹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고 어차피 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지금 주창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냉철하게 논리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평택 기지를 한번 불러봐라. 그 예.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바로 남한만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미국의 어떤 안보 전략과 예. 연대를 같이 한다는 이런 어떤 설득력 있는 제시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기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통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 예.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예. 그렇고 이 같은 점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다방면에 걸친 예. 민간 교류라든가 어떤 외교적인 어떤 인맥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좀 더 우리 국익을 위한 접근, 노력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 외교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대목이 또 나타난 거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동아일보입니다. 아이의 타미플루 먹여도 되나 불안한 엄마들입니다. 최근에 여중생 복용 후 출학사 파장이 일고 있죠. 환각 상태가 아니었느냐, 이 약 때문이 아니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있는데요. 환각,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육아 커뮤니티에 있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 대안 없는 게 문제다. 이런 고민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가 보죠. 네. 자, 중앙일보입니다. 피 묻은 옷 갈아입고 가라. 최근에 모친이 본인을 살해한 아들에게 이름을 남겨서 참 충격과 놀라움을 줬었는데요. 그 모친 죽인 그도 아빠였다. 딸 힘들어해 지인에게 맡기려고 왔다. 자, 이런 관계. 어떻게 더 참담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0도를 조금 웃돌고 밤에는 더욱 추워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